세계 인권 운동의 상징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육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갖춥니다. 교육은 우리에게 사회 정의와 평등에 대한 가치를 심어줌으로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성장시키는 전북 교육의 현장을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서거석 교육감 모시고 전북 교육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서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취임 2주년이 되셨습니다. 이제 임기 절반을 지나왔는데 어떠신지요? 만족스러운 성과도 있었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 소감을 네.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 지난 2년간 우리 전북교육청 소속 모든 교직원들은 쉼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북 교육이 그동안 너무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인데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교육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이 됐고요. 또 지방교육 재정 분석에서도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무너진 전북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학력 신장 그리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또 수업 혁신 대책을 잘 마련해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매우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 취임 2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교사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네. 그 의견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의견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14개 시군을 이제 자주 제가 순회하면서 네네.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이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학력 신장이 중요하다. 음,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 제발 좀 공부 좀 시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소질과 적성에 맞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달라 이런 네네. 내용이었습니다. 네. 학력 신장 그리고 대학 진학 문제 얘기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학력 신장과 관련돼서는 취임 초기부터 학력 신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의 어떤 기초 학력 신장을 열심히 하셨는데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역시 이제 학력 신장의 첫걸음이라고 하면 기초 기본 학력인데요. 네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그동안 저하됐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초 학력 분야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정도다. 이제 그런 그 말씀들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 하고 작년 3월에 오랜만에 네. 그 초2에서 고1까지 네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했어요. 진단 평가를 한 셈이죠. 근데 그때의 그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수준은 네네. 매우 낮은 것이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는 정도 이런 정도면 기초학력 미달을 면하는 네. 이런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막상 작년 3월에 이제 그 전체 검사를 해보니까 학교를 불문하고 3%에서 한 20% 정도까지
미달로 나타났어요. 좀 높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상업계 고등학교 네네. 일부인데 50% 이상이 음. 미달로 나타났어요. 어. 그래서 그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9개월간 열심히 이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애를 써주셨죠. 네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교실에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가도록 1교실 2교사제를 네네네. 운영한다든가 또 수업 끝난 뒤에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를 했었죠. 네네. 그런 결과 9개월 만인 12월에 얼마나 향상이 됐나 해가지고 향상도 평가를 다시 또 해봤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거기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미달 학생 중에 한 반 정도가 이제 줄어들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3분의 1씩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제 기초학력은 대부분 이제 그 미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올랐고 이제 또 내년은 가면 더 많이 성과가 또 진행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해오셨지만 또 학교 현장에서 교사분들 이 교사 행정 업무 과다로 인한 그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행정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수업 준비하기도 좀 그렇고 뭐 연구하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안타까운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전북 도교육청에서 2024 교사 행정 업무 경감 대책을 발표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교사의 주된 업무라고 한다면 역시 수업과 학생 지도, 학생 상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잡다한 행정 업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업 준비하는 것인데 수업 준비 연구를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가져다 줬어요. 네네. 그런데다가 이제 뒤처진 전북 교육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한 좋은 정책들을 우리가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챙기고 또 그동안에 해오던 것을 조금 더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행정 업무가 제가 취임한 이후에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업무 경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난 뒤에 새로 하는 정책은 그 전에는 이제 학력 신장에 대해서 좀 소홀히 됐다면 네네. 저는 우선 평가도 해야 된다, 준비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기초학력 진단 검사 또 이제 이번 7월과 12월에는 총괄 평가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네. 이제 기초학력은 너무 수준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실을 디지털 환경으로 바꾸거든요. 네, 요즘 환경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급을 하고 또 전자칠판과 연동을 시켜서 선생님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가지고 네네. AI와 같은 그런 디지털 신기술을 수업에 적극 활용하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잠자는 아이들 없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들이 또 늘어나게 늘어나죠. 되죠. 네. 그리고 또 미래 교육 뭐 잘 아시지만 아이들의 교육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네. 에듀페이라고 하는 걸 이제 작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업무도 있죠. 또 아이들을 1년에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해외 연수를 보내거든요. 네네. 그러면 연수 가기 전에 아이들 사전 교육을 시켜야죠. 또 연수 가서 또 이제 둘러보고 네네. 그리고 난 뒤에 돌아오면 다시 또
연수 후 교육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많은 행정 업무가 되겠고요. 늘봄 업무라든가 또 교육 협력 업무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게 돼서 금년 5월에 교사 업무 경감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고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가 가장 앞서가는 전향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국 최초로 교무학사 지원 교사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원래 이제 정원이 다 학교마다 교사 정원이 있습니다만은 네네네. 정원 외로 선생님을 별도로 그 TO를 배정해서 네네. 이제 그 수업은 10시간씩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교무 학사 업무를 하는 그런 네. 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네네. 또 디지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것이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네네. 또 이렇게 관리하는 문제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튜터를 두고 그다음에 각 지원청에 테크 센터를 둬 가지고 거기서 테크 매니저가 이제 또 그 일을 봐주고 있고 네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스마트 기기 AS 콜센터도 새로 음. 만들어서 업무를 좀 줄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학교 업무 지원 센터를 네. 14개 시군에 전부 7개를 1차적으로 세웁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00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각종 채용 업무라든가 또는 뭐 도서를 정리하는 업무라든가 실험실 정리 업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잡다한 업무들을 걷어다가 네네. 이 학교무 지원 센터에서 대행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교사들이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학교 행정 업무를 좀 다른 선생님들이 조금 대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전반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마련해서 거기서 전담을 하게끔 이렇게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학교 선생님들 만족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 초기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네네. 시간이 지나면 네네. 점차 좀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교육감님이 그런 업무 그 정책을 마련하신 것이 공교육이 이제 수업 중심으로 강화를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에 굉장히 역점을 또 주시고 있고 수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지난해 서희초 사건 이후에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권보호사법 개정 이후에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졌다라는 그 질문에 교사들의 78%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북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해 서희초 사건이 있었고 벌써 네네. 이제 한 1년 지났잖아요. 네네. 아마 그 사이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네. 역시 지금 이제 선생님들의 교권들을 이제 그 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챙기고 있고 또 섬기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는 과정이어서 네네. 아직 선생님들이 체감하기에는 조금 그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또 내년 지나가면 네네. 그 사이에 그 우리 전북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선생님들이 근무하기에 편한 또 수업하고 아이들 학생을 지도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네네.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3월에 교육인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학생인권 조례만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네네. 이제 교사의 교권까지 또 교직원의 그 인권까지 챙기는 네네. 그런 조례를 도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고요. 네네.
또 과거에는 이제 학생 인권 센터만 있었는데 네네. 역시 작년 3월에 음. 이 학생 인권 센터를 확대 개편을 해가지고 네. 교육 인권 센터로 음. 바꿨습니다. 그래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는 과거에는 이제 학생 인권부만 있었다면 네네. 지금은 교직원 인권부까지 있어서 음. 그 학생 인권과 교권 양자를 네네. 동시에 보호하고 존중하는 네네. 이런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8월에 서희초 사건 이후에 저희도 교육 활동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여기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학교에 어떤 민원이 생기면 과거에는 일단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담당 선생님들이 직접 1대1로 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 상태였는데 저희가 작년 8월 이후에는 네네. 이제 교장 선생님이 모든 민원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교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는 긴급하게 법률적인 지원 또 어떤 실무적인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네네. 법률 지원단도 만들고요. 또 긴급 지원단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로부터 이제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 안심번호를 한 개씩 전부 드렸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그래서 원래 자신의 번호 말고 네네. 예, 일종의 뭐 학교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고 네네. 그다음에 학교에 이제 학부모님이 어떤 상담을 하러 오시면 그 녹화가 가능한 그런 상담실을 별도로 마련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하면 녹화도 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센터를 교육 인권 센터로 확대도 하셨고,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서 민원 학교장 책임제, 뭐 교권을 또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잘 마련하셨네요. 뭐 선생님들이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학부모들 민원이나 여러 가지 또 상담 때문에 더 힘드셨는데 이게 잘 정착이 되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정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네. 여러 가지 지금 뭐 학생들이 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요즘에 그 문해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문해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9명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해력 향상의 필요성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이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길을 또 모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라고 어떤 기업에서 좀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SNS에다 글을 올렸는데 네네네네. 거기 댓글에 웬 사과가 심심하냐 네네. 싫다 나는 달달한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린 거가 있었는데 네네. 결국은 심심이라는 건 한자어잖아요. 그렇죠. 네. 사과가도 한자어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한자 세대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한자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지금 무관심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런 일이 빚어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독서를 잘 안 해요. 요즘은 주로 영상을 많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짧은 뭐 릴스라든가 네. 쇼츠 또는 동영상 이런 네. 것에 익숙한 세대가 되다 보니까 활자로 돼 있는 이런 걸 안 읽는 거고 안 읽다 보니까 이게 한번 읽으면서 바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부족한 지금 실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독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 독서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취임하고 바로 통계를 딱 내보니까 이 이제 독서 지도를 하면 사서나 또는 사서 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두 직종을 합쳐서 네네.
이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하고 비교를 딱 해봤고 네네. 또 그 언론에서도 통계를 내서 또 보도도 했어요. 네네. 보니까 우리가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인 어, 거예요. 거의 뭐 꼴찌네요. 그렇죠. 완전 최하위권에 있고 그동안 사서 교사 충원에 무관심했다. 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서가 있는 경우에 또는 사서 교사가 근무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책을 그 학교에 몇 권이나 읽나 요게 또 최근에 통계가 나왔어요. 네. 약 1.5배 정도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서가 있는 학교가 예. 훨씬 더 1.5배 정도 책을 많이 읽는다. 그렇습니다. 네. 사서 교사 또는 사서가 근무하는 학교가 더 많이 읽는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매년 그 통계가 나오는데 전북에 있는 아이들이 1인당 몇 권이나 책을 읽었는가. 또 그 통계가 나와가지고 몇 권, 뭐 한 정말 권?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최하위권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근데 사서 교사는 원래 이제 교육부에서 정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걸 저희가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예, 계속 그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매우 더디게 그게 확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교육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는 걸 보니까 사서를 그 티오를 임으로 네네. 늘릴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사립학교 경우에는 또 사서 교사의 정원을 그 재량껏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사서가 네네. 이 전라북도 전체 14명인가 있었어요. 전체요? 예, 전체가. 그러면 한 개 시군에 한 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아니 사서 교사가 아. 또한 100 몇십 명이 계시죠. 네네. 그런데 사서가 14명인데 이번에 사서 101명을 증원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해서 현재 채용을 준비 중에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사서 교사를 67명을 대거 이렇게 요번에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하면 168명을 네네.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많은 학교에 네네. 사서 교사, 사립학교에 사서 교사 그리고 공립학교에 사서가 배치됨으로 인해서 네네. 우리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그 우리 한글 어휘라고 하는 게 한자에서 나온 언어 그 어휘 네네. 어휘 단어가 많이 한 찾아오죠. 못해도 반 이상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한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안 하고 자율적으로 희망자만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공부를 하는 아이와 하지 않는 아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감으로서 뭐 그것을 공식화해서 정책으로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권한다면 한자 공부를 하는 게 크게 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렇군요. 다양하게 국어 기초학력, 뭐 독서 교육, 그리고 사서 배치, 그다음에 뭐 한자 교육,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을 마련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또 그 지역 특성에 따른 이 교육 정보 그리고 고품질 입시 정보 아까도 뭐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입시 정보 관련된 것들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도내에서도 네. 진로 진학과 이 정부의 지역 간의 격차가 존재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지역 간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학부모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좀 요구도 많고 그런 정보를 좀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도교육청에서는 추진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아이들이 100명이면 사실은 수질과 적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들은 국영수, 사과 이런 과목들을 열심히 잘해서 갈 수 있는 분야로 가는 거고 네네. 또 다른 아이들은 이제 국영수, 사과보다는 뭐 예체능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요리라든가 자기의 취미에 따라서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개척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교육에서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자기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소홀히 됐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갈증이 심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그 시작이 되는데 경쟁은 나쁘다. 그러니까 협력을 가르쳐야 된다. 매우 좋은 얘기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초등학교에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중간 기말 시험, 네네. 총괄 평가를 없앴어요. 그랬죠. 없애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학년, 그 나이에 반드시 습득하고 가야 될 그런 지식이 있는데 그런 걸 습득하지 못한 채 학년만 올라가는 결과가 되고 네. 일단 거기서 특히 수학 같은 경우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수포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초등학교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 중고등학교를 위한 모든 것이 기초 과정이에요. 초등학교 과정은 모두 다 완벽하게 습득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 그런 걸 점검을 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학생도 내가 지금 배운 것을 제대로 알고 있나? 뭐가 부족한가?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도 내가 지금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잘 알고 있나? 뭐 그러면 수업 방법을 좀 바꿔야 되나? 이런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장이 돼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가지고 기초가 없으니까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수학에 대해서 일단 그 제대로 배울 걸 못 배우게 되면 다른 과목까지 영향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걔는 의욕을 상실해 가지고 그다음에 엎드려 자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지금 중고등학교에 뭐 일반론으로 얘기해도 작게는 3분의 1, 많게는 반 정도가 지금 자고 있어요. 아직도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그래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들을 깨울 건가? 결국은 그 아이들이 학습 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닦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협력도 가르치고 네네. 또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기초학력도 가르쳐야지 협력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기초학력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되겠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기초학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기초학력까지는 누구나 다 하지만 그 이상 기초 그다음 기본학력 그 이상은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공을 차야 될 애가 그 책만 계속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질 적성에 따라서 자기 길을 가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네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역시 이제 또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에 대입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그 가지수가 많고 네. 복잡해요. 네. 그래서 정말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연구하지 않는 한은 선생님도 잘 모르셔요. 학부모들은 용어도 좀 학부모는 어렵더라고요. 더더욱 모르고요. 네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그걸 그 각 학교의 특성이라든가 전형을 잘 연구해서 지도를 했더라면 그 실력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을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 그렇죠. 특히 서울 지역보다 이 전북 지역 쪽에 정보가 좀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핸디캡을 좀 없애줄까 네. 아이들에게 네네. 하기 위해서 일단은 충분한 입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입시 전문가가 전에는 각 학교에 있었어요. 네네. 근데 대학 입시를 섬기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입시 전문가들도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이 상당수는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선생님들이 유입이 돼서 네네. 또 거기에 계속 몰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주 극소수로 적어졌다고 하는 거. 네네. 이제 그게 이제 문제였는데 작년부터 그래서 입시 전문가를 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작년에도 101분을 양성을 했고 금년에도 133분을 양성을 하는데 입시 최고의 전문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를 모셔다가 연수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네네. 이제 전문가로 그분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그 자신이 속한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의 학교까지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일단 입시 설명회를 네네. 그 전에는 14개 시군 중에서 주로 이제 뭐 전주, 삼시 위주 네, 그렇죠. 하고 그만뒀어요. 네네. 근데 작년부터는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8개 시군에서 했고 그리고 금년부터는 이제 14개 시군 전 지역에서 그리고 횟수도 대폭 늘렸고요. 네네. 또 학교에 대해서도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의학 계열 또는 예체능 계열 또는 뭐 일반 계열 이런 식으로 나눠서 또 특화된 네네. 설명회를 하고 있고 또 뭐 서울 지역 대학 설명회 또 뭐 전북 지역 대학 설명회 기타 지역 대학 설명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야별로 특성별로 다 나눠서 네네. 세분화 시켜가지고 입시 설명회를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또 입시 상담실을 각 14개 지원청에 전부 설치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24시간 상담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네. 그렇게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입시 정보가 부족해서 설명을 충분히 못 들어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네. 그런 수를 최소화시키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서울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충분히 그런 정보들을 또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정보를 잘 많이 알아서 학부모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정보를 많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진학도 있지만 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지난 3월부터 아침 네. 결식 개선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침 식사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성과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실 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금년 초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네네. 최근 5년간 각 지역의 학생들, 청소년들이 아침밥을 도대체 몇 퍼센트나 안 먹고 학교에 가나 조사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무려 우리 전북은 40%, 어우, 40%가 밥을 안 먹고 가는 걸로 나타났어요. 네네. 이거는 전국에서도 결식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대안을 찾고 있던 중에 네네. 그 아침밥을 먹일 수 있는 방법 뭘까 했는데 또 이제 그 뭡니까 점심이나 또는 저녁 하는 급식처럼 하는 경우에는 네네. 또 이제 조리종 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또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수고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또 선생님들도 별도의 부담 없이 네네.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모색한 결과 그래서 간편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로컬 푸드라든가 또는 지역 자활센터 네네. 이런 데하고 서로 그 협력을 해서
뭐 샌드위치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네네. 거를 준비해서 아침에 그 업체에서 갖다 놓으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먹고 또 업체에서 그걸 정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도 직접 가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한번 먹어봤는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이제 또 뭐 일제히 다 하는 경우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그렇죠. 항상. 네네. 이제 물론 뭐 서로 생각들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래서 그러면 희망하는 학교만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또 희망하는 학생만 네네. 희망하는 학교 희망하는 학생만 그랬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15개 학교니까 그 중학교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한 1,400~1,500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이제 또 희망을 받아가지고 가능한 한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두 간편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네, 점점 더 확대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 밖 청소년 문제도 우리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를 중단한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한 55% 정도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학교를 중단하기 전에 이 학업 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3.5% 정도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 매우 중요하죠. 네네. 근데 사실은 우리의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은 도민의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결국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우리 또 전북의 미래를 걸머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또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존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그 아이들을 몇 그룹으로 좀 나눠 보민다면 첫 번째는 이제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학업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네.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중학교를 거쳐서 결국 고등학교 이제 마지막 아닙니까? 네네. 대학교 가기 직전이니까 그때 결국 이제 그만 중단하는 걸로 아니 이제 다른 방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누적돼서 나온 거네요. 네. 그렇죠. 그게 하루 아침에 고등학교 때 학교 밖으로 나가볼까가 아니고 네네.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가 부족한 거죠. 음. 그래서 이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꼭 그 학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정서적으로 뭐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연장돼 가지고 그런 네네. 경우 심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건강 문제, 또 친구 관계, 네네. 그런 저런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제 그만두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앞에 두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색다른 경우인데 그대로 고등학교를 지속하면은 내신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 그러니 중단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네.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가자. 진학에 도움이 이렇게 될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지금 주로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다니면서 또 학업을 계속 밖에서 하고 또 뭔가 자기 그 꿈을 또 이루려고 하는 그런 준비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배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에듀페이라고 아시는 것처럼 에듀페이는 교육비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교육비를 보조를 해줘요. 그 학교 안에 있는 애들은 물론이고 학교 밖에 있는 애들까지. 아,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닐 나이에 있는 아이들은 월 5만 원씩,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닐 나이 그 연령층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해서 그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도록 한다든가 네네. 또 여러 가지 그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학업 중단을 하기 전에 학교 밖으로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해가지고 숙려 제도를 이제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거는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고 현재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통계를 보니까 한 25%가 좀 못 네. 되는 정도 네, 이 23.5% 정도. 예, 네. 그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가능한 한 이제 권유를 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학교 밖으로 나갈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학교 밖 아이들도 네네. 역시 도민의 아이들, 또 우리가 잘 건사해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네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할 생각이고요. 지금 그 아이들이 뭐 체험학습을 간다든가 또는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문제는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부분 교육청에서 이 학생 그 청소년들한테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육감님이 또 많이 지원해 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지자체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네네. 이제 저희도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도 있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에 맞는 이 특성화고 육성을 목표로 해서 이 전북 글로컬 특성화고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바뀐 부분과 지원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그 직업계고 우리 전북 도내에 있는 직업계고를 이제 전수 조사를 해봤어요. 네네. 어떤 실태 있는가. 이제 그랬더니 여기도 이제 관심 바뀌어서 그 동안에 거의 방치돼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네네. 취업률도 전국 최하위권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과를 잘 들여다 보니까 우선 학과 명칭부터가 뭐 50년, 60년 된 학과 그대로예요. 시대가 지금 변했는데. AI를 비롯해서 신기술에 공업계 같으면은 새로운 신기술, 또 새로운 산업, 또 어떤 지역 특화 사업 이런 것에 맞게 다른 지역 17기 시도 교육청을 이제 우리 포함해서 다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네. 확연히 거기 드러나잖아요. 딱 보면 거기에 답도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이 직업계고가 현재 나가고 있는가,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대적인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칭부터 새롭게 바꾸고 그 명칭에 걸맞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 디지털 신기술, 네네. 그리고 지역에 맞는 특화 사업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연계지어서 이 직업계고를 재구조화 하는 게 좋겠다. 네네. 이런 방향을 정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협약형 특성화고를 또 지금
만들고 있고 업체와의 협약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지금 임실에 있는 치즈 과학고가 네. 이제 협약형 특성화고에 우리 전북에서는 1호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계약형 특성화고를 이번에 도입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단 기업체하고 저희가 이제 협력을 해서 네네. 도내에 있는 기업체에 그 특성화고를 졸업하면 그 기업에 취업을 하게 돼요. 네네. 그리고 취업해서 거기에 근무하면서 주중에는 온라인으로 대학에 네.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출석 수업을 하는 이런 제도인데 현재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하고 우리 교육청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또 몇 개 기업하고 같이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직업계고 계약형 특성화고 네네. 이걸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시대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맞게끔 그 구조를 좀 바꿔 나가고 그리고 뭐 산업계 그리고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조금 더 취업이나 앞으로 진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또 많이 바꿔 나가고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네. 우리 전북에 특수학교가 딱 10개 있었어요. 네. 제가 지난 2년간 지금 4개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을 하고 네네. 지금 뭐 설계도 하는 곳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한 군데는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4개를 새로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학교에 특수 학급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 특수 아이들은 특수 아동들은 숫자가 몇 명만 더 있어도 그 선생님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현재 기준은 유치원 초, 중, 고 해가지고 4명, 6명, 7명에 한 반씩 배정을 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4명이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4명이 더 있어야만 한 반을 더 늘려주는 거예요. 3명이 더 있으면 7명인데 안 늘려줬어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 한 명만 그 기준에 초과되더라도 그러니까 4명이 기준인데 5명만 되더라도 반을 증설하세요. 네네. 이렇게 해서 지금 무려 한 70개의 반을 그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늘렸어요. 이제 그런 정도로 이 특수 아동들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부담을 네네. 줄여드리고 또 그 부모님들의 근심도 줄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이제 특수 아동들을 위한 그 교육의 어떤 이론 또는 실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네. 특수교육원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기 맞춰서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으로 된 오케스트라단을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으로 해서 창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애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일반 학생들이 해외 연수를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장애 아이들만 부모님 중 한 분과 함께 또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이제 걔들만 가는 게 아니라 장애 아이들 한 20명 네네. 그리고 부모님 20분 우리 또 선생님들 또 뭐 20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두 팀을 1년에 이제 보내주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 특수 아동들에 대해서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더 쏟으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저출산 여파로 전북도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그런 작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노력 중에서 전북 농촌 유학 성과와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작은 학교라고 한다면 이제 기준이 좀 다양하겠습니다만
편의상 전체 학생 수 10명 미만인 학교라고 한다면 네네. 이제 그런 학교 경우에는 역시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기가 어려워요. 네네. 이를테면 학생이 한 학년에 2명밖에 없는데 서로 토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뭐 예술 활동, 체육 활동도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사회성을 함양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이제 작은 학교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 행정 업무의 가지수는 똑같아요. 작은 학교도. 다만 분량이 작을 뿐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너무 업무가 과중해지거든요. 음. 그리고 선생님들이면 아무래도 작은 학교니까 선생님 수가 좀 적어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학교 너무 작은 학교는 이제 그 모두를 위해서 통합하는 게 좋겠다. 우리 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권유는 합니다. 그런데 강제 통합은 할 생각이 없고요. 네네. 지난 2년 동안 단 한 개도 강제 통합은 안 했어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우리하고 이제 많이 또 차이가 생겨요. 네네. 그래서 지난 10년간 우리를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평균 한 50개를 통합을 시켰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10년간 몇 개를 했느냐? 15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도 가르치기도 어렵고 네. 선생님도 부담이 많으시고. 예, 그런데 이제 마을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학생이 한 명이라도 그래도 학교라는 그 간판을 붙이고 네네. 있어주는 게 좋겠다. 굉장히 이제 크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유치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생각한 것이 두 가지 제도예요. 네네. 제가 취임하고 첫 번째는 농촌 유학을 활성화시키자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때로는 뭐 2년, 3년 이런 식으로 혼자만 오는 경우 또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에 그 숙소를 제공해주고 네네. 또 생활비의 일부까지 대주면서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생태 환경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네네. 또 어떤 애들은 뭐 아토피가 있으면 진안 같은 경우는 그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 또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남원이라든가 뭐 정읍 이런 데는 우리 한국 음악을 거기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특화된 어떤 분야를 배우기 위해서 또 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전북 입장에서는 자꾸 그 줄어드는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합세함으로 인해서 네네. 더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촌 유학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학구가 아닌데 네네. 옆에 있는 학구에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이제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어울림 학교라는 거거든요. 어울림 학교. 어울림 학교. 그렇게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그 어울림 학교는 같은 시군 내에서만 허용이 돼요. 원래 원칙상. 네네. 그런데 다른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건 학구 위반이죠. 엄밀히 네네. 나누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경계를 풀었어요. 그래서 같은 시군이 아니더라도 광역으로 해서 전북 어디든지 다니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다닐 수 있도록 어울림 학교로 지정이 돼 있으면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어울림 학교를 활성화 좀 시켰고요. 그것에 의해서 사실은 이쪽 지금 호성동 쪽 네네. 이쪽에서 진안, 완주 이런 데로 많이 가고 있고 임실도 가고 있고요. 네네네. 또 평화동 쪽에서 임실도 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전에는 예를 들어서 호성동에서 그 진안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그 교통비를 걷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수혜자들이 예, 학생 수익자 부담 네, 원칙에 수익자 의해서 부담. 학생들이 적으면 부담이 많죠. 그래서 요번부터 네네.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러면 그 교통비를 교육청에서 다 대주는 걸로. 예, 지금 그렇게 어떻게든지 어울리는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작은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부족했습니다. 좀 짧아 몇 분 안 남았는데요. 그 향후 지금까지 2년 동안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시행할 정책을 좀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 5월이니까 지난달이죠. 네네. 지난달에 이 전북 교육 정책에 네네. 대한 이 도민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어요. 근데 70% 넘는 많은 이 교육 가족들이 학력 신장, 지난 2년간의 학력 신장을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2년 동안 네네. 가장 우리 청에서 교육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정책은 기초 기본 학력을 비롯한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력을 높여주는 일, 네네. 그리고 또 그 진로에 맞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건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총괄 평가를 지금 할 계획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북 교육계 전반적으로 수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업 중심 학교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 네네.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남은 2년 또 임기 동안 또 그동안 해오셨던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또 하시고 더 확장되는 그런 업무 계획을 또 갖고 계십니다. 아무튼 잘 돼서 또 2년 후에 4년 후에 또 성과가 잘 나와서 좋은 평가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 2년 동안 침체된 전북 교육을 확 바꾸기 위해서 네네. 전북 교육 대전환의 기틀은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앞으로 이제 더 깊게 뿌리를 내려서 줄기를 키우고 그래서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또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우리 뒤처진 전북 교육을 끌어올려서 우리 전북이 한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관님 그 시간 바쁘시겠지만 나중에 또 이 라디오에 또 출연해서 활동하시는 것들 그리고 교육 가족들한테 여러 가지 또 정보들 좀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버선발로 뛰어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곡식을 심는 것은 1년지게,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지게, 사람을 심는 것은 종신지게라는 구절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종신지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100년짜리 계획이 아니라 평생 갈 계획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인 만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취입 2년을 맞이한 서구석 전북도 교육감 모시고 전북 교육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교육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진행의 최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